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 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선거전은 이미 본격화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8명. 예비후보 등록은 이들 8곳 선거구가 있는 곳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못한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후보 등록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 도당은 첫날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을 중심으로 출정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총선 승리 화이팅! 자유한국당 강원 도당은 한국당 소속 의원이 없는 두 곳 지역구에서는 원외 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6곳 현역 의원들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내년 1월 이후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소속 6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상 내년 1월 15일까지 의정보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은 의정보고회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명함을 돌릴 수 있고 문자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두르기 등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도내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예비후보 등록 첫날 20명 가까운 인물이 출사표를 던지며 21대 총선을 향한 시계가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번에는 원주 지역 선거구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갑과 을 선거구에는 주요 입지자들이 발빠르게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총선 경쟁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예비후보 등록 접수처에 입지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주 갑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지역위원장이 중앙당 1차 후보자 검증위를 통과하고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과 원주시가 행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 을 선거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입지자들이 잇따라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대현 당협위원장과 윤용호 중앙당 부의장, 이강우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잃어버린 고토를 다시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원주 시민들이 행복한 원주시가 되고 특히 소유계층에 대한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가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많은 명세상인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살릴 필요가. 민중당 이승재 도당위원장도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원주 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력이 굉장히 거셉니다. 도저히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사주국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번에 원주 을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원주 갑을 모두 현역 의원의 상대당 경쟁자들이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과 예비 홍보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만 해야 되고 정치자금 비용은 수입 비용은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21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주요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면서 치열한 총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이렇게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8개 팀 166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도내 모든 경찰서에 구성하고 불법 선거 첩보 수집 강화와 함께 엄정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등 사이버 선거 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알거나 목격하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차 사고 이후 후속 사고가 이어지면 인명피해가 더 커지는데요. 고속도로 사고 직후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방호벽과 부딪힌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한 남성이 모자를 흔들며 뒤따르는 차량의 사고 상황을 알립니다. 하지만 소신호를 보지 못한 후속 차량은 남성 근처에서야 가까스로 차선을 바꿉니다. 자칫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 때마침 출근하던 경찰관이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고 불꽃 신호기를 이용해 차선을 통제합니다. 이후 도로공사 직원들도 합세해 2차 사고 없이 현장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을 딱 목격했을 때 금방 인지를 못했고 일반 운전자들도 똑같으리라 생각을 해서 사고 났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구비되어 있던 불꽃 신호봉으로 사고 수습 때 썼던 불꽃 신호기입니다. 이렇게 불꽃이 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당황한 운전자들이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내달리는 차량 때문에 종종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엔 블랙 아이스 등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우선 사람은 갓길 가드레일 바깥쪽으로 안전하게 대피를 하시고 그 후에 112나 119, 그다음에 보험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전 삼각대 등을 설치한다면 사고 현장에서 최소 100m 정도는 간격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대란을 겪으면서 유치원 자체의 자정 노력이 일었습니다. 그만큼 감사 적발 건수와 회수 금액도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유치원 회계를 내 돈처럼 사용하는 부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올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도내에서는 32개 유치원에서 12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원주 A 유치원 원장은 같은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친언니를 사무 직원으로 고용해 2년 동안 급여와 퇴직금으로 8,700만 원을 지급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유치원은 개인 토지의 재산세를 3년 동안 유치원 회계에서 냈다가 감사 기간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B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월급을 근로계약서보다 10만 원씩 올려받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직급수당으로 1,200만 원을 더 받고 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B와 C 2개 유치원 원장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유치원 사무 직원으로 채용해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면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용납이 안 되고 행정적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밖에 개인 대여금 상환과 사립유치원 연합회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거나 학기 중 해외여행을 간 사안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대란이 일었던 작년보다는 부정행위 적발도 줄고 회수 금액도 9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개인 차량 유지비나 적립금처럼 잘못 쓰인 돈 17억 원을 자진 반납하는 등 자체 자정 노력이 이어졌기 때문인데 우수 사례도 발굴됐습니다.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교생 실습비 등을 부수입으로 잡아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꼽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유치원과 주요 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 지역의 평균 가구 원수가 오는 2047년에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65살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에서 2047년 시도별 장래 가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강원도 내 가구 수는 2017년 기준 61만 9천 가구에서 30년 뒤인 2047년에는 74만 1천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가구별 평균 가구 원수는 2017년 2.31명에서 2047년 1.86명으로 19.4% 감소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도내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기준 32.2%로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2047년에도 41.9%로 급격히 증가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8월 원주와 춘천, 강릉의 PC방을 돌며 무전 취식을 일삼고 7차례에 걸쳐 현금 등 1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적장애인 2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PC방 직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절도를 시도하거나 여성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간 강절도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장애와 관련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볼 때 A씨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G나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관광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일반 관광보다 4배가량이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강릉과 전주, 경주에 대해 기존 관광과 스마트 관광에 대한 방문 의향과 지불 의사, 이미지 등을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관광 예산 15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일반 관광은 1,823억 원, 스마트 관광은 8,850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스마트 관광 서비스가 구현되면 기존 관광보다 관광객 수가 약 1.9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 군민들이 알파인 경기장의 존치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투쟁에 들어갑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는 오늘 오후 정선군청에서 출정식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한 뒤 가리왕산에서 대정부 무기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철거를 반대하며 곤돌라와 운영 도로의 존치를 요구하는 투쟁위는 위원들이 알파인 경기장 입구와 정상 부근에 상주에서 선전전을 펼치는 한편 청와대와 국회, 산림청 상경 집회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의 인구가 9만 명대 초반까지 감소하자 동해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찾아가는 전입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전입 인구를 발굴하는 한편 첫째 자녀 출산 장려금을 신설하고 직업군인 전입 장려금은 늘릴 계획입니다. 동해시의 인구는 지난 2000년대 초반 10만 4천 명에서 2010년에는 9만 5천 명까지 감소했고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9만 33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11월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정책 네트워크 구성, 시민 참여당 활동 등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 1월 여성가족부와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5년 동안 여성플라자 조성, 여성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등의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내에는 강릉과 동해, 정선 등 6개 시군이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돼 있습니다. 영월 영유아 놀이터와 육아 물품 나눔터가 어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월구는 기존 영월 종합사회복지관 장난감 도서관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영유아가 놀 수 있고 육아 물품을 나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했습니다.
육아물품 나눔터는 2억 원을 들여 유모차와 유아용 카시트, 아기띠 등 10여 가지의 물품이 들어섰고 내년부터는 더욱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